결정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서울 중심부에서 대산그룹은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서명 한 번이면 글로벌 진출의 문이 열리고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며 지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기대의 이면에는 누구도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었다.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기회는 언제나 조용한 대가를 품고 있기 마련이었다. 대산이 준비 중인 이번 계약은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회사의 방향과 권한을 결정할 열쇠와도 같았다. 여의도와 영등포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대산그룹은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다. 작은 운송회사로 시작해 한국 물류 기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해외 투자사인 JK 글로벌이 제안한 대규모 투자건이 마치 구원처럼 다가왔다. 해외 시장 진출과 유럽 거점 확보를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모든 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보고서마다 긍정적인 전망이 가득했고 성장 곡선은 부드럽게 상승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몇 주에 걸친 회의가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각 부서가 자료를 정리하고 행사 일정이 공유되고 서명식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내부 문구가 사내 이메일로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해외 지사 개설 이야기로 미래를 그렸고 관리팀은 성공을 기정사실처럼 준비했다. 그러나 이런 활기 속에서도 미묘한 이질감은 조용히 남아 있었다. 몇몇 관리자들은 지나치게 서둘렀고 검토 과정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보고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의심을 부르는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모든 분위기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훨씬 더 강했다. 표면 아래에 있는 위험은 누구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전략적 문구로 이루어진 계약서는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을 일반적인 검토로는 발견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다. 대산의 경영진마저 급한 발전 욕구에 묻혀 세밀한 의문들을 놓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대산의 운명은 그 어떤 임원이나 전문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도 최고의 경영진도 아니었다. 서명식만을 바라보며 모든 절차가 속도를 내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던 한 존재가 조용히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존재는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의 첫 장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대산그룹은 자신들의 결정이 곧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찬란한 미래와 깊은 낭떠러지 사이의 좁은 경계였다. 그리고 이 경계가 어떻게 무너질지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산타워의 인파 속에서도 박은희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영등포 구청에서 파견된 58세의 환경미화원으로 누구보다 오래 이 건물의 하루를 지켜온 사람이지만 누구의 시선에도 특별히 남지 않는 조용한 근로자였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남긴 말들, 회의가 끝난 뒤 묻어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들, 직원들의 감정결이 담긴 한숨 같은 것까지 그녀의 하루에는 늘 다양한 소리가 스며들었다. 말없이 공간을 정리하는 동안 들려오는 그 모든 조각들은 일상처럼 지나갔지만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변화들을 그녀는 자연스럽게 알아챘다.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든 청소 노동자로만 여겼다. 하지만 은희는 예전부터 기록과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사무직으로 일하며 꼼꼼함을 무기로 삼았고 결혼과 병환, 생활고가 겹치며 직업을 전환해야 했을 뿐 본래의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 그녀의 눈과 귀는 여전히 주변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사람의 것이었다.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놓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들, 숫자 사이에 숨어있는 긴장감, 관리자들 사이에 오가는 묘한 기류를 은희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하나의 흐름처럼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속내를 숨기고 회의를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남긴 말투의 떨림이나 발걸음의 무게는 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와 마주쳤을 때 유독 날카로워지는 표정이나 한숨 섞인 독백 조각들이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분위기를 만들 때도 그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오랜 세월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매일을 버티며 쌓아 올린 감각이었다. 은희는 대산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움직임을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층의 직원들이 요즘 유난히 긴장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자가 평소와 다르게 조급해 보이는지, 누군가가 무거운 고민을 품은 채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에 그녀는 특별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통찰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고 그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묵묵히 일하며 하루를 채워갈 뿐이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조직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 쏟아지는 크고 작은 움직임들은 대부분 그녀의 하루 속을 스쳐 지나갔다. 직원들이 잠시 쉬어갈 때 흘리는 속내,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의 대화, 작은 고민을 털어놓는 낮은 목소리까지 은희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산 내부의 분위기는 은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흐름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뒷모습을 지켜본 그녀에게는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다. 서두르듯 오가는 관리자들의 표정, 비밀을 감춘 듯한 낮은 말투,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태도들. 그중 일부는 대산의 오랜 일상에서 흔히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은희는 자신이 맡은 일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환경미화원으로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넘보지 않았다. 다만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미세한 긴장과 감정의 결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것. 그것이 은희가 가진 유일한 감각일 뿐이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감각이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희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에 들어서면 대산타워는 낮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드러냈다. 바쁜 직원들이 빠져나간 뒤 남는 것은 한층 낮아진 목소리와 긴장이 실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었고 박은희는 그 작은 조각들이 오히려 낮보다 사람들의 진심을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위 관리자들이 남기고 간 말들이 은희의 귓가에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숨기려는 듯 낮게 깔린 목소리, 확인받지 못한 채 흘러나오는 숫자, 서로를 견제하듯 주고받는 단어들이 하나둘씩 이어지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충 지나가도 좋을 이야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투자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말끔한 이익 구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권한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두고 조심스레 서로를 떠보는 기류를 보였다. 분명히 언급을 피하려 하면서도 한쪽이 감추려는 내용을 다른 쪽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화였다. 더 이상 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익이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암시, 내부 권한 구조를 왜곡하려는 기획, 그리고 계약이 진행될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힘을 잃어갈 것이라는 불편한 뉘앙스가 대화 사이사이에 묻어 있었다. 은희는 전문적인 용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익힌 직감만큼은 누구보다 예리했다. 사람들이 숨기려는 것, 두려워하는 것,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는 목소리의 떨림이나 진짜 말하기 싫어하는 구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조용히 일을 하려던 은희의 귀에 스쳐간 이야기들은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계약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 이 거래가 성사되면 회사의 근본적인 힘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었다. 대산이 서명을 하게 된다면 회사가 고스란히 외부 세력에 잠식될 가능성을 은희는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직접 본 적도 없었지만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표현과 권한 이전을 완곡하게 포장한 이야기들이 함께 등장하는 순간 그녀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대산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은희의 마음에 서늘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불러서 따질 지위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이런 내용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수없이 마주한 세상의 껍질들 덕분에 진짜 위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은희는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고위층의 은밀한 대화는 단순한 우려나 감정적인 언성이 아니라 조직의 근본을 뒤흔드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날 밤 이후로 은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지만 귀에 스쳐 지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고 그중 일부는 명백히 감추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나 우연의 겹침이 아니라는 확신이 조금씩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막아설 힘이 전혀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느낀 위협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깊은 밤 건물 안을 홀로 걸을 때마다 은희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말하던 의심스러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대사는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미래와는 다른 훨씬 어두운 미래를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은희뿐이었다. 늦은 밤 박은희는 평소처럼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던 중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위 관리자들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속에는 숨기려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상치 못한 눈맞춤이었다. 순간적으로 공기가 식어버린 듯한 무게가 은희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관리자들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은희가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도 전에 그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가늠하는 눈치였다. 오래 버텨온 직장인들이 위기를 감지할 때 보이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불안의 그림자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은희는 자신이 그저 스쳐 지나간 존재에 불과하길 바랐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누가 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들었는가를 묻는 불안이 깔려 있었다.
가까워지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위협이 들려오는 듯했다.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는 압박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경고를 던졌다. 직설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명확했다. 회사 규정을 운운하며 업무 태도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 필요하다면 배정 부서를 바꾸거나 더 힘든 일정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암시, 상황에 따라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식의 언급까지. 누구라도 이 정도면 적당히 물러나라는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은희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그러나 협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흘린 단어들 속에서 드러나는 차가운 의도였다. 만약 자신이 이 대화를 전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단순히 일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은희는 느꼈다. 생계뿐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들의 태도와 말투는 우리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은희의 손끝이 떨렸다. 두려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붙들어 맸고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해왔다. 그런데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럽고 무섭기까지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커질수록 묘하게 선명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바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였다. 겁이 나서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것은 대산이 처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었다.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이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침묵은 결국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힘도 지위도 목소리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소리 없는 경고가 때로는 가장 정확한 신호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은희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외면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은희는 몸을 돌려 다시 자신의 일을 하려 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밤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이미 위험의 중심을 스치고 지나왔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관리자들의 냉혹한 시선은 여전히 머릿속 깊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진짜 위협이라는 것을 은희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감정이 자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더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은희는 알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계약 체결 날짜가 확정되면서 대산그룹은 다시 한번 거대한 중심축 위에 서게 되었다. 서명식 장소가 명동의 롯데호텔로 발표되자 전국 언론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렸고 이 계약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라는 기대감이 퍼져나갔다. 대산 내부에서도 이번 서명식이 회사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았다. 김준석 회장이 서명만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퍼지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자료, 사전에 맞춰진 이해관계, 계약 조건을 둘러싼 내부 합의, 심지어 언론의 반응까지 모든 흐름이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한 듯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했고 누가 봐도 이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태도였다. 자신들이 구축해온 모든 과정이 너무 탄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흐름을 깨뜨릴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단순한 기대감 정도가 아니었다.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의 미래가 커진다는 명분 뒤에는 그들이 얻을 사적 이익까지 저울질되어 있었고 그 계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맞춰져 있었다. 회사 안팎에 퍼진 축하 분위기와 언론의 호의적인 논조는 그들의 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밀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언론은 대산의 도약,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대 같은 헤드라인을 예고했고 투자업계는 이 계약이 열어줄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대산 내부 직원들도 서명식을 앞두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계약을 둘러싼 복잡한 이면을 알 수 없었고 그저 회사가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 충분히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김준석 회장이 펜을 드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믿고 있었고 심지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내 이벤트를 준비하는 부서도 생겨났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누군가가 이미 위기에 다가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비록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은희에게 이 모든 과정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이 계약이 회사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을 힘은커녕 말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식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최대 규모의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인다는 사실, 모두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는 상황이 은희에게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했다. 반면 관리자들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 무결하다는 듯 마지막 점검을 이어갔다. 그들 사이의 대화에는 더 이상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어쩌면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누가 의심할 수 있겠냐는 여유가 배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성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확신이 너무 단단해져 스스로도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다. 서명식이 진행되는 호텔의 장소, 선정부터 언론 동선 관리, 회장의 발표문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이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명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대산그룹 전체는 더 큰 속도로 계약을 향해 움직였다.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거래가 회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고 임원들은 그 말에 자신감이 더해진 듯 행동했다. 외부 투자사 역시 올해 최고 규모의 합작 프로젝트라고 홍보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어느 누구도 이 전개가 갑자기 방향을 틀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가 포개지는 그 시점에서 박은희는 누구보다 깊은 불안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 위험이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 떨칠 수 없이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대산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빛나는 축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은희에게는 그 길 끝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는지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명식은 예정된 흐름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롯데 호텔로 향하고 모든 손길이 계약의 성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종의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어떻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김준석 회장이 서명을 하기 위해 손에 펜을 드는 순간 박은희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동반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몇 주 동안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러오던 불안과 직감이 하나로 응축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했다. 결국 은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회장 뒤편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회장 뒤에 멈춰섰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무질서하게 뛰어올랐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한순간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었다. 그 경계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은희는 마지막 용기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회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전했다. 그 말의 길이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듣고 느끼고 두려워해 온 모든 것이 그 짧은 순간에 하나의 흐름처럼 흘러나갔다.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회장에게만큼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만이 은희를 움직였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은 모두 멈춘 듯 가라앉았다. 확정되었다고 여겼던 일정과 준비되어 있던 수많은 계획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임원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공중에서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고 누군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만으로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김준석 회장의 손끝에서 일어났다. 회장은 서명을 위해 움직이던 손을 천천히 멈추었다. 그 작은 정지동조는 누군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이미 계획대로 서명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자신들이 쌓아올린 과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긴장감이 그들의 얼굴 위로 스며들었다. 은희가 전한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 역시 단번에 알아차렸다. 은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고 이 한순간이 자신에게 어떤 미래를 남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의 손이 멈춘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한 번의 용기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회사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 순간 허공에 떠올랐다. 회장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짧지만 깊은 침묵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계획된 흐름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회장의 선택은 명확했다. 그는 펜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의 틈에서 은희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대산그룹의 향후 모든 이야기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신이 전한 단 몇 마디가 거대한 조직의 흐름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은희가 느낀 것은 하나였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 순간 단 한 번의 용기로 인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대산의 운명 역시 아주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김준석 회장이 서명을 멈춘 뒤
대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비상 검토가 시작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장의 결단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계약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신호였다. 서명만을 기다리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던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재검토 지시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긴급히 모인 소수의 검토팀은 계약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조항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협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산의 핵심 운영권을 상당 부분 외부 투자사에 넘기는 구조가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단순한 자본 참여가 아니라 의사결정권 이전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배치되어 있었고 그 문장들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춰졌다는 느낌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대산의 경영 구조는 투자사 측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은희가 듣고 느낀 불안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실제 위험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검토팀은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상황은 명확해졌다. 대사는 그저 투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도권을 조용히 내어주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 조항은 회장이나 주요 경영진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문장 구조 또한 일반적인 검토로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고위 관리자들 중 일부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여 보고했음이 명백해졌다. 더 큰 충격은 금전 흐름에서 드러났다. 검토 과정에서 몇몇 관리자들이 외부 투자사로부터 사전에 약속된 금전적 이익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들이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내부 의문을 차단하며 모든 절차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회사의 미래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었고 만약 계약이 그대로 체결되었다면 대사는 사실상 운영권을 잃고 외부 세력의 수중에 넘어갈 뻔했다. 김준석 회장은 보고를 받는 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다. 한순간만 늦었어도 회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회장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씁쓸함보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직원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늘 높은 자리에서 큰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은 회사의 생명을 구한 목소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왔다. 검토 결과를 통해 드러난 모든 사실은 대산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계획대로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대산은 명목상 성장하는 듯 보였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권력은 외부에 넘어가며 회사는 더 이상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내부 임원들의 배신과 투자사의 계산된 전략이 만들어낸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박은희의 용기였다. 그녀가 아닌 다른 누구도 그 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녀가 아닌 다른 누구도 회장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 짧은 순간의 서명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대산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회사의 크기와 사람들의 직책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소리가 올랐고 그 소리는 대산을 구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세상은 아직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대산 내부에서만 진실이 조심스럽게 밝혀지고 있었고 아무도 이 상황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상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대산의 운명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 박은희의 짧지만 결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가 회사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계약이 전면 철회되고 내부 조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 대산그룹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지나쳐 왔는지 직면하게 되었다. 가까스로 재앙을 피했다는 사실은 경영진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오래도록 충격으로 남았고 회사 전체는 한동안 조용한 긴장 속에서 다시 질서를 세워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름이 있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박은희였다. 회사 내부 발표를 통해 김준석 회장은 그녀가 대산을 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순간의 용기가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용기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나왔다. 임원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발표를 들었고 직원들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직급과 경력, 위치와 영향력 같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지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은희는 자신을 향한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얼떨떨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날의 선택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뿐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삶 속에서 단 한 번 스스로 믿는 옳음을 택했을 뿐인데 그것이 회장의 입을 통해 회사를 구한 결정적 용기로 불리고 있었다. 이후 회사는 은희를 환경미화 업무에서 행정 업무 보조로 이동시켰다. 그녀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사가 그녀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새로운 자리에서 일하게 된 은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들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인사조차 이제는 감사와 경외가 섞인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사의 위기를 막아낸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들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은희의 조용한 성품을 배우려 했고 그녀의 행동에 담긴 진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대산그룹 내부에서는 회사 역사를 바꾼 가장 조용한 용기라는 표현까지 생겨났고 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평범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양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닐 수 있는지를 모두가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다. 은희는 그 변화 속에서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다. 자신이 한 행동은 그저 옳은 일을 선택한 것뿐이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지켜온 작은 원칙과 신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회사에게는 미래를, 직원들에게는 안정된 하루를 지켜낸 셈이라는 것을. 그것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늘 지켜온 소박한 진실함이 하나의 기적처럼 작용한 순간이었다. 대산그룹은 이번 사건 이후 많은 것을 새롭게 정비했다.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회사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도입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은희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지켜낸 사람이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일깨워준 침묵의 영웅이 되었다. 회장 역시 은희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의 선택을 했는지 묻기보다 그 선택이 대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용히 되새겼다. 회사는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대산의 수많은 직원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진심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두가 직접 목도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또 조직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 같은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번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 없던 박은희가 있었다. 그녀의 침착한 용기와 선한 마음이 대산그룹의 운명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대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의미로 남게 되었다. 어쩌면 대산그룹을 구한 것은 계약서 한 줄이 아니라 사람들이 끝내 외면했던 아주 작은 양심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킨 사람이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박은희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충격으로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안정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묵직한 침묵과 그녀의 조용한 용기가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직급도 배경도 힘도 없는 한 사람이 조직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실을 선택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은희 역시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꼈다. 다만 그날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었던 단순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회사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내일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남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은희는 여전히 자신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함 속에서 선택된 용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대산의 모든 이들이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진짜 용기는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가 세대를 넘어 하나의 메시지로 남게 되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마음. 남들이 외면할 때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감각.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을 깨는 결단. 그것들이야말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라는 것.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무겁게 사람을 이끄는 힘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삶이 결정적인 순간을 당신에게 건네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그리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용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영감을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행동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